네, 여러 어르신들 지금 모시고 오늘 바쁜 시간에 오늘 제가 초청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제목에 보시면 여기 이제 노인성 척추 질환 해가지고 여러 지금 어르신 연세,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들에서 잘 발생할 수 있는 우리 허리 그런 이제 척추라고 그러죠. 그래서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자주 생기는 문제 그런 거를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제 척추 신경외과인데요. 네, 신경외과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들 그 뇌도 이렇게 보는 과인데 이제 척추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외과 중에서도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질병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요즘에 척추 치료하면 이제 어르신들 여러 병원에 가시잖아요. 보면은 뭐, 과도 여러 개입니다.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뭐, 통증 클리닉, 또 뭐, 한의원에서도 척추 치료하고, 또 동네 병원에서도 하고, 뭐, 요즘에 광고 많이 하는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하고, 또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죠. 또 의료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척추 관련 치료를 또 하기도 합니다. 뭐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이로프락틱 또 뭐 헬스클럽에서도 심지어 하고 또 주변에 또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척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 아파서 이제 병원 가면은 이제 의사가 검사해보고 뭐 이 검사 해라, 뭐 저 검사 해봐라, 또 뭐 허리 골반이 틀어졌다, 뭐 근육이 뭉쳤다,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여러 말씀 들으시죠. 그런데 또 막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어르신들이 뭐 여러 병원 가보는데 의사가 막 말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이 말을 믿어야 할지 저 말을 믿어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 또. 광고 보면은 요즘에 광고가 많죠. 척추 이렇게 치료하면서 뭐 버스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또 뭐 케이블 광고에도 가끔 나오고 서로 자기들이 다 낫게 해준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뭐 방송이나 신문 같은데 보면 뭐만 하면 막 100% 완치해서 막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죠. 또 뭐 어르신들은 또 이런데 또 솔깃해가지고 또 뭐 그런 거 이제 귀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가 카드나 통신 이게 뭐냐면 이제 옆집이나 친구분이나 친척분들이 뭐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좋더라 하면 또 그쪽으로 또 소개받아 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게 뭐죠? 다음 주세요. 다음. 네. 이게 그만큼 척추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또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또 그래서 치료하는 데도 많고 광고도 많고 이 치료 저 치료 소개도 많이 돼 있고 또 그런데 딱 특히 뭐 약만 먹으면 딱 낫고 이런 병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방송 보고 광고 듣고 하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점점 혼란에 빠져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여기 제목에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기 이렇게 됐는데 눈을 가리고 이제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분들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빗자루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다리 만지고 기둥처럼 생겼다. 어떤 분들은 여기 뼈를 만지고 딱딱하다. 이렇게 뭐 서로 말이 다르죠. 또 판단을 하는데 혼란을 줍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척추 치료의 현장은 쉽게 말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다음. 예, 그러면 이게 척추가 도대체 뭐냐? 자, 이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렇게 길쭉한데 실제 이제 옆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어르신들 쪽에서 제 옆을 이렇게 척추를 쳐다본 건데 여기 바로 위에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머리. 그래서 이게 목뼈, 등뼈, 허리뼈, 꼬리뼈 이렇게 원래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조금 휘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뼈하고 뼈 사이에는 보면 이렇게 하얀 게 이제 연골이에요. 우리 디스크 하잖아요. 척추에 보면은 여기 연골이 있고 또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신경입니다. 신경. 예. 그래서 우리가 척추하면은 뼈만 있는 게 아니고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도 있고요. 또 신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나이에 연세에 우리가 아주 쉽게 외래에서 보는 질병을 한 요렇게 한 5개 정도로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첫 번째 뭐 척추관 협착증, 두 번째 척추 전방 전이증,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디스크 하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척추 압박 골절. 자, 이런 병이 있어요. 이 병 중에 아마 이름을 한 번 정도는 아마 좀 대충은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좀 많으신데요. 병원 가서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런 병으로 아마 치료받고 있다 아마 말씀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대표적인 질환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제가 이제 요거는 예를 제가 들은 겁니다. 자, 69세 김 할아버님이 평소에 허리 통증이 원래 조금 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는 걸을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걸을 때마다 엉치가 빠질 듯이 불편해지고 양쪽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걷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리도 이제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쉬었다 가면 괜찮아요. 또 5분, 10분 또 심지어는 뭐 100m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 가면은 조금 낫다가 조금 다시 걷고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봤는데 좀 뭐 개운해지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증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척추 퇴행성 변화로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거거든요.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단면으로 자르면은 척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골, 하얀 연골이 있고, 아까 그 신경이 있다고 했죠? 이 노란 게 신경입니다. 신경. 이렇게 내려가는데, 원래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기서 이렇게 넓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서 보면, 여기 뭐 2차선 도로라면 여기 1차선 도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좁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MRI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 MRI라고 하는 정밀 검사 사진인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여기서 이제 좁아지고 두 군데서 좁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요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고요. 다음.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척추관 협착증이 뭐냐 이제 아까 앞에 그림을 설명드렸고 이번 그림은 제가 왜 여기에 넣어놨냐면 보통 그 어르신들 동네 병원 가셔서 허리 아프고 다리 땡기면은 엑스레이 찍어보고 선생님이 협착증이에요. 아마 이런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협착증이 뭔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좌측 그림은 MRI라고 하는 검사고요. 우측 그림은 엑스레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인데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여기 연골이 아까 있다고 했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 연골이 좁아졌어요. 위아래가. 자, 여기는 연골 높이가 괜찮고, 자, 그런데 맨 아래쪽에 여기 연골 보면 높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근데 실제 병원에서는 요걸 보고, 어르신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게 믿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연골 여기 높이가 좁아졌다고 해서 실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는 진단하지 않습니다. 자,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요 똑같은 환자분들 MRI를 찍은 건데 요 간격은 좁아졌죠. 요거는 괜찮은데 높이가 요 간격은 좁아졌는데 실제 척추관 협착증은 요 간격이 좁아져야 됩니다. 여기 앞뒤 간격. 그래서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제 연골 높이가 좁아졌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듣고 오시는데 실제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척추관 앞뒤 간격이 좁아지는 게 협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이제 두 번째 병인데요. 척추관 협착증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증상이 비슷한데
원래 다른 병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73세 이 할머님이 허리 통증이 최근에 조금 더 심해지고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은 더 불편해지고 걸을 때 아까 협착증하고 증상이 비슷하게 다리 통증 저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주사 맞으라 해서 주사 치료를 몇 번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뭐냐?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병이다. 자,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방, 이게 앞이죠. 앞으로, 전위, 밀려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좌측 사진을 보면은 자, 위, 아래 뼈가 이렇게 벽돌 쌓듯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뼈하고 이 뼈는 어떻습니까? 어긋나 있죠. 이 뼈가 앞으로 나가고 이거는 약간 뒤로 빠져 있습니다. 요거를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 뼈가 요 아래 뼈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돌출됐어요. 여기가 앞쪽이거든요. 여기가 등 쪽이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뼈가 앞으로 빠지면은 이 신경이 자연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목이 쫄리듯이. 그래서 신경이 눌리면서 아까 협착증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깁니다. 걸을 때 땡기고 다리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은 다른데 증상은 협착증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흔히 디스크 하는 병인데 이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거는 어르신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잘 안 생깁니다. 조금 덜 생깁니다. 보통은 디스크는 20대에서 40대 정도 젊은 사람한테 좀 빈도가 높고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하고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자, 68세 정 할아버님이 어느 날 허리가 조금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많이 아파지고 이제 한쪽으로 조금 주로 아파요. 우측 엉덩이, 우측 다리 종아리가 갑자기 막 당기면서 움직이기조차 힘든 끙끙 앓으십니다. 자, 이게 특징적으로 다리를 들 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져요. 예, 아까 협착증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증상이 비교적 조금 갑작스럽게 생기는 점이고, 자,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 보면, 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뼈 사이에 연골이 빠져나와서 신경 누르는 병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뼈가 있고 뼈 사이에 아까 연골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있다고 했죠. 이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이 요 디스크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노란 신경을 여기서 콱 누르게 되면은 허리가 갑자기 아파지면서 한쪽 다리가 막 심하게 당기고 아프고 그리고 꼼짝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생깁니다. 네, 요거는 실제 MRI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실제 이제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요게 뒤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제 위나 아래 보시면은 튀어나온 게 없는데 이 연골이 빠져나오면서 튀어나와서 요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여기서 콱 눌려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게 이제 이 신경이 뭐냐면 이제 엉덩이 다리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네, 신경이 눌리면서. 네, 다음. 예, 이제 네 번째 병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자,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자, 예를 들게 되겠습니다. 67세 윤 할머님이 젊어서부터 원래 허리는 좀 불편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작년부터는 조금만 일을 하거나 무리해도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적으로 다리 증상은 별로 없어요. 허리가 주로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때는 누워서 쉬면 괜찮고 조금 무리하면 또 막 많이 아파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봅니다. 네, 다음.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은 뭐냐?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퇴행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연세가 어르신들 연세 들면은 피부도 노화가 오듯이 연골도 노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퇴행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퇴행변화가 오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떤 기능이 떨어지느냐? 우리 허리에는 이런 연골이 우리 몸 체중도 받아내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 디스크가 원래 정상 디스크 모양이 연골 모양이 요렇거든요. 높이도 높고 안쪽이 하얗고. 자, 그런데 맨 아래쪽 여기 보시면은 높이도 줄어들고 연골이 까맣게 변하고
연골 주변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하얀색 변화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연골 퇴행성 변화로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잠깐만 그 전 거 잠깐만 주세요. 자, 그런데 이 퇴행성 이 변화가 무조건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허리 통증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병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이제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도 건강하게 지내는 반면에 또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5번째 질병인데요. 자, 이게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남성분들보다는 어머님들한테 좀 주로 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골다공증이 보통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76세 박 할머님이 화분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갑자기 뜨끔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하거나 앉았다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허리가 너무너무 끊어질 듯이 아픈 통증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할머님은 근육통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찜질도 하고 파스도 붙여보는데 더 아파집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보통 오시거든요. 자, 이 척추 압박골절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척추뼈가 압박되어서 내려앉는 병이다. 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충격을 이렇게 쾅 받으면은 이 뼈가 앞이 주로 이렇게 짜부라지거든요.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금이 이렇게 쭉쭉 갑니다. 이거를 척추 압박 골절이라 이럽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물통 들다가도 이렇게 오시고 또 겨울철에는 미끄러운데 그냥 살짝 엉덩방아 살짝 찧었는데 이렇게 골절돼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실제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뼈 골절된 게 확인된 경우인데요. 원래 옆에서 이렇게 허리 척추뼈를 보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해야 되죠. 그런데 요 뼈를 보면은 앞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이제 앞뼈가 내려앉은 요거를 압박골절이라 그럽니다. 네. 예, 이제 병은 이제 제가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제 척추 진단 검사. 우리가 흔히 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엑스레이 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 그 다음에 이제 MRI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가장 쉽게 작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T는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에 기계가 워낙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MRI라고 하는 기계가 이제 이 성능이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MRI 찍으세요 하면은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겠다 아니면은 CT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차이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 먼저 이제 제가 좌측에는 엑스레이라고 흔히 우리 말하는 그 검사, 그 다음에 요 똑같은 분인데 요 오른쪽은 이 MRI라고 하는 검사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엑스레이로는 주로 어떤 거를 보느냐? 엑스레이 보면은 주로 요 뼈가 나옵니다. 뼈가 이렇게 하얗게 네모 반듯한 게 뼈인데요. 뼈가 나오고, 자, 좌측의 엑스레이는 뼈를 주로 보고. MRI는 뭘 보느냐? 주로 연골하고 신경 조직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제 뼈 사이에 아까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이 있다고 했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오죠. 빈 공간으로 나오는데 MRI에서는 이 연골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튀어나온 연골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내려가는 게 실제 이제 MRI에서는 보입니다. 네, 다음. 자, 그리고 이제 CT, 좌측이 이제 CT 그림이고요. 우측이 똑같은 분의 MRI 사진이에요. 자, CT,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 그림이 똑같은 부위를, 한쪽은 CT, 그 다음에 MRI로 찍은 건데, 자, 비교를 해보면 쉽게 말하면 CT는 우리 흑백 텔레비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MRI는 컬러 텔레비전,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CT하고 MR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이제 우리 인대, 연골, 신경이 실제 구분이 잘 안 돼요. CT에서는. 여기 이 안쪽 제가 표시하는 부위를
보시면은 여기가 뭉쳐서 그냥 회색으로 그냥 다 보이죠. 자, 그런데 MRI에서는 이런 인대, 그 다음에 신경이, 그 다음에 여기 그 경막 외 공간이 구분이 다 돼서 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조도, 뭐 해상도 이렇게 하는데 대조도하고 해상도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 여기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MRI를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요거는 단면 사진이고, 자, CT에서는 이렇게 옆면에서 찍는 사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검사 구조상. 그래서 실제 이제 옆에서 찍는 사진을 찍었을 때만 발견되는 그런 병들이 CT를 찍었을 때는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MRI에서 보면은 이분은 이런 신경공으로 디스크가 빠져나온 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CT만 찍었을 때는 옆에서 찍는 영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 공간이 좁아진 협착증 환자분이신데 실제 요 까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요 디스크가 원래는 하나 더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단이 된 분이고요. 예, 다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는 보셨는데,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척추 치료를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 병원에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너무 많은 치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치료. 또 검증된 것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검증된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 예, 그 다음에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운동 재활 치료.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이제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병원마다 요 치료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비수술 치료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수술 치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이제 병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 병원 가서 약 처방 받는 거는 보통 진통소염제입니다. 진통소염약에 근육 이완제 이런 게 포함되고요. 또 저릴 때 먹는 그런 신경병증에 쓰는 약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자, 물리치료는 이제 실제 물리치료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거든요. 뭐 핫팩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간섭파 치료, 레이저 치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쓰는 치료는 보통 한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자, 운동재활치료는 물리치료하고의 차이점은 운동재활치료는 물리치료하고 다르게 척추 근력을 단련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아까 그 척추 구조물에서 보면 뼈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변에 원래는 척추 주변에 인대하고 그 근육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하고 인대 이렇게 강화시키는 치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비수술 치료를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은 허리 주사 맞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허리 아프다고 하면은 뭐 통증 클리닉에서도 그렇고 정형외과 가면은 허리에도 놓는 것 같고 꼬리뼈에도 놓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치료는 잘 몰라요, 어머님들이. 예, 워낙 말이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 신경 주사 치료 이게 명칭이 병원마다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뭐 경막에 신경 차단술, 그냥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로 불려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성형술. 요거는 요즘에 뭐 말이 많은데요. 광고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매스컴에서는 안 좋은 치료다. 또 어떤 데는 또 좋은 치료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 많은 치료입니다. 요거 일단은 오늘은 한 요 2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사진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자, 처음에 이제 첫 2병,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2가지 병은 증상이 비슷하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같이 묶었습니다. 자, 위쪽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척추관 협착증, 여기 신경 통로가 노란 신경이 내려오다가 좁아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전방 전이증은 이 뼈가 아랫뼈에 비해 가지고 앞으로 퉁겨져 나오는 거를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게 이제 왜 공통점이냐면 여기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신경이 많이 눌리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허리도 아프지만 엉덩이나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그런 증상이 생겨요. 자, 제가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종류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다 까만색으로 나오는군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뭐, 기본적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주사 치료하고 신경 성형술을 제가 특징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네, 첫 번째 신경 주사 치료. 이게 뭐냐? 신경 주사 치료는 한마디로 말하면 디스크 협착증 등이 있을 때 신경 부종, 신경 염증, 예민한 신경 혈류 장애들을 이런 영상 투시 장치를 이용해서 주사 약물을 정확한 위치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 다음. 예, 이게 실제 이제 신경 주사 치료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니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 치료할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가 있고 이 기계가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보통 이제 엎드려서 치료받거든요, 어르신들. 엎드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제 이제 모니터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척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주사 바늘이에요. 바늘이 이렇게 문제 있는 병변까지 이렇게 주사 바늘을 넣어 가지고 여기 끝에서 약물을 넣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 주사 치료하게 되면은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뭐 통증만 못 느끼게 잠깐 신경 마취시키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거 일시적으로 그냥 뭐 잠깐만 이렇게 하고 뭐 또 아픈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뼈 주사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자,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 신경 주사 치료 약제가 보통은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스테로이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자, 스테로이드가 실제로 굉장히 좋은 약인데 어디에 좋냐? 항염증 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스테로이드를 따라갈 약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를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으로도 많이 처방하고 또 막 주사로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절한 횟수에 적정한 기간만 지키면은 이것만큼 좋은 치료가 없어요. 이거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아까 협착증도 그렇고 신경이 많이 눌리잖아요. 신경이. 그래서 그런 신경에 아주 탁월한 약입니다. 신경 부종을 빼주고 신경 염증을 안정시키고 신경막도 안정시키고. 자, 협착증이나 그런 심한 상태에서는 신경이 계속 눌리면서 이런 염증 매개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혈액 그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도 이걸 아주 개선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만 못 느끼게 일시적으로 신경 마취시키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검증된 논문이나 교과서에 검증된 말이거든요. 제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부 오해하는 뭐 일시적이다 아니면은 뭐 통증만 잠깐 못 느끼게 한 그런 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낫고 어떤 분들은 계속 아프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이 개인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협착증이 너무너무 심한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 협착증이 아주 심하지 않고 신경 압박도 심하지 않아서 이런 치료로도 잘 낫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도 협착증, 옆집 어르신도 협착증. 그러면 협착증이면 주사 맞고 다 똑같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개인마다 협착의 정도도 다르고 또 협착이 한 군데에 있을 수도 있고 두 군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운데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구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외래 오셔서 아이고 누구 뭐 친척분이 자기가 협착증이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주사 맞고 나왔대요. 그래서 나도 주사를 맞으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보면 그 이전에 주사 맞았던 어르신보다 훨씬 심할 수도 있고요. 또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주사를 맞더라도 효과가 그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예, 이제 그 다음 이제 치료는
이게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매스컴에 막 나오는 한참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알려드리고요. 신경 성형술은 뭐 성형하니까 신경을 뭐 어떻게 좀 바꾸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실제 신경을 뭐 바꾸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신경 성형술은 한마디로 디스크나 협착증, 그 다음에 수술 거부감이 있는 환자에게 자, 꼬리뼈를 통해서 특수관을 넣는다. 이게 이제 앞에 신경 주사 치료하고 좀 다릅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얇은 특수관을 넣어서 자, 여기서도 또 일반적으로 신경 주사 치료하고 차이점은 이 신경 유착 박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우리 그 피부에 염증 생기고 골무면은 진물 나지 않습니까? 진물. 그래서 허리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진물이 나면은 주위에 신경 주변에 막 엉겨 붙어요. 진물이. 그래서 그걸 유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물을 투입하면은 이런 유착 때문에 약물 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신경 주변에 더러운 물질이 막 얼기설기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착을 박리 깨끗하게 그 더러운 물질을 치우고 약물을 투입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이 치료의 원리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 신경 성형술은 여기 이제 이게 환자가 엎드린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허리고 여기 이제 꼬리뼈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얇은 특수관을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어디까지 올리냐면은 허리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병변을 딱 찾아가지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유착 박리, 신경 주변의 더러운 물질을 정리를 하고 약물을 투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특수관이거든요. 특수관이 원래 일자로도 돼 있고 이 손잡이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이게 꼬부라졌다 펴졌다 꼬부라졌다 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 유착이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예. 이런 치료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됐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텍사스 의대에서 개발이 됐고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특수관을 넣고 올리고 신경유착 박리 약물을 투입한다. 이런 방법입니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실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시술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요게 이제 그런 특수관을 삽입을 하면서 유착 박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잠깐만 이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예, 이게 이제 신경 성형술이 이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그 추정 60분에 방영이 됐어요.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무분별하게 너무 행해지고 있어가지고 비용도 비싼데 환자한테 부담도 많고 특별히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가 마구잡이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논점으로 방영이 됐는데 실제 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맞아요. 좋은 치료가 맞는데 쓰지도 않아야 될 사람한테 쓰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환자를 잘 가려서 쓸 사람한테만 쓰면 좋은 치료인데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실제 여러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환자를 잘 고르고 환자 상태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치료하면 좋은 치료는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논문에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된 치료예요. 네. 다음. 자,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하세요 하면은 제일 겁내하시거든요. 네, 실제 수술은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막 하고 이제 주변에서 수술 받지 마라 그러고 막 수술하면 허리 망친다 그러고 허리 못 쓴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수술했는데 뭐 재수술 뭐 3번째 수술 뭐 이렇게 여러 번 받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수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실제 예전만큼 그렇게 큰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엄청나게 다들 그 크게 째시고 수술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상처도 되게 작게 합니다. 작게 하고 또 기구를 삽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큰 상처를 내고 환자는 무리를 주면서까지 수술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수술 먼저 이제 그런 수술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 수술 첫 번째 척추관 감압술.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좁아진 신경통로. 아까 좁아진다고 그랬죠. 신경통로가 협착증도 그렇고 이거는 단순히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좁아진 데를 넓혀준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이 삼각형 작은 공간이 실제 수술 전에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 공간이거든요.
수술 전에.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넓어집니다. 이렇게 삼각형 공간이. 요거는 뒤쪽에 어떻게 한 거냐면 뒤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피부를 절개하고 여기 지금 좁아진 뼈하고 인대를 제거를 한 겁니다. 요거를 감압술이라 그래요. 이거를 사용할 때 쓰는 그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정밀하게 막 50배, 10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쉽게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종류 중에 척추 고정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정술은 쉽게 말하면 기구를 넣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거는 똑같은데요. 자, 이게 불안정한 척추마디가 있을 때는 안정하게 기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뼈가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어긋나죠. 이렇게 뼈가 어긋나면 불안정합니다. 덜렁덜렁거리거든요, 뼈가.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고정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앞으로 빠지는 아까 병 보시면은 이렇게 덜렁거리기 때문에 이걸 고정을 안 해주면은 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기구, 나사못이라고 하는 특수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위 아래가 안 움직이게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크 사이에는 인공 뼈를 넣어서 위쪽 뼈, 아래쪽 뼈를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이 척추 고정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할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바로 할 필요는 없는데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어떤 경우냐?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가 있으면 이거는 빨리 수술하라 그럽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회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라 그러고요. 자, 두 번째, 통증이 처음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수술 말고 다른 치료를 해가지고는 해답이 없어요. 환자분도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게 세 번째 경우죠.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물리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허리에 주사치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낼 수는 없을 때 근본적으로 아까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안 눌리도록 해결을 봅니다. 다음. 네. 자, 이제 흔히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병인데 이건 어르신들은 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디스크는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보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이제 연골 문제는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데는 아주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스크를 수술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협착증 수술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요 튀어나온 요 덩어리만 그냥 떼주는 겁니다. 수술장에서 수술이 그냥 여기 들어가서 요거만 떼주면 됩니다. 요런 이제 까만 덩어리를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만 떼주면 끝입니다. 디스크 수술은. 네, 다음. 네, 다음. 예, 이제 추간판 변성증,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요게 이제 주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요거는 아까 협착증하고는 다르게 다리 통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경 누르지는 않아요, 많이. 이렇게 연골이 닳고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연골 기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로는 허리 요통이시거든요. 자, 요거는 자 보십시오. 수술은 절대 안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여기 연골 닳았다고 해가지고 수술하라고 그러는 병원이 많았어요. 예, 요거 연골 닳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인공뼈 넣고 고정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뭐 수술 받고 허리 막 더 아프네 마네 뭐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이런 것도 일부 작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요것만 싹 수술해주면 좋아질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간격은 좁아지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까맣죠, 디스크가. 여기는 하얗고. 자, 요런 게 남아 있으면 허리 아프거든요. 이렇게 좁아진 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해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것만 수술한다고 해서 허리가 나아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 좁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거는 제가 여기에 빨간색을 아까 칠해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여기 아까 그 척추 주변에 근육 인대 많다고 그랬죠. 요게 약해지면 기둥 하나가 약해졌는데 약해진 기둥을 보완하는 방법은 주변 척추 근육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재활치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있으면 수술은 안 하고 운동재활치료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많이 아플 때는 비수술 치료 중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거 합니다. 요거 신경주사 치료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제 그 척추 압박골절 한번 볼까요? 뼈 부러지는 거죠? 뼈 부러지는 거. 네, 앞으로 이제 주저 내려앉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침상 안정 2주. 아마 요거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뼈 부러졌다고 하면은 2주를 잘 누워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뼈는 어차피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움직이면 안 붙어요. 움직이면. 그래서 뭐 실제로는 소변도 보지 말라고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으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거나 그 정도로 잘 누워 있어야지 잘 회복되는 병인데 실제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재활 치료, 비수술 치료 요거 이 척추 압박골절에서는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침상 안정 하다가도 계속 아프면 보통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이니까. 자, 어떤 수술이냐? 척추체 성형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정술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고정술은 보통 아주 심하게 뼈가 부러졌을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다음. 네, 척추체 성형술이 뭐냐면 이게 이제 뼈가 이렇게 부러지시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뼈 안에. 요거는 전신 마취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대롱 같은 주사 바늘을 넣고 이 부러진 뼈 안에 이런 시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공 시멘트. 그거를 넣습니다. 뼈 부러진 사이에 들어가라고. 그게 이제 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뼈가 안정하게 되거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부러진 뼈에 인공 시멘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인공 시멘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끝났고요. 이제 저희 달려라 병원은 이제 이런 척추하고 관절에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렇게 병원인데 요즘에 뭐 너무 많죠.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협착증, 똑같은 문제라고 해서 환자분 증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환자분 처한 환경, 생활하는 상태, 그다음에 또 집안 환경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사람을 먼저 봐야 되고요. 환자분을 증상을 제일 중요시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치료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척추 관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바른 길, 어떤 것이 환자분한테 제일 유익하고 득이 될 것인가를 따져서 바른 치료를 하는 병원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달려라 병원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